이곳 부산 영도시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제 35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개선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민주통합당 제35차 비상대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은 인구 350만을 포용하는 대한민국 명실상부한 제2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도약하는 첫 관문이자 도약대입니다. 부산의 도약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신 부산 시민 한 분 한 분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욱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후보였던 이 지역 출신 문재인 후보를 키워주시고 만들어주신 점, 더 나아가 우리 당이 가장 취약한 이 지역에서 40%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적인 지지율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 당을 대표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벅찬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저희 당의 책임입니다.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음에도 저희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한 결과입니다. 이에서 저희 당은 사직생의 각오로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민생정치, 생활정치, 현장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혁신 또 혁신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산 영도지역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불복 도원선거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사과 한마디가 없습니다. 영도 구민의 자존심을 뭉개놓고 염치도 없이 다시 표를 달라고 합니다. 참으로 낡고 구태의연한 정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작부터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갖고 국회를 협박하고 강평 인사는커녕 인사를 망사로 만들었습니다. 4대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과 노인연금 20만원 지급 등 복지 공약을 비롯해서 경제 민주화 공약들도 헌식장처럼 벌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리라고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것도 야권 후보들 중에서도 127석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의 김부효 후보가 꼭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부효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부산 선대본부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김부효 후보는 이 지역의 토박이로서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성실히 일해온 사람입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는 야권 단일화라는 대의를 위해서 후보직을 내려놓는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의 고향으로서 아직도 그의 어머니가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더구나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박재호 부산시장위원장, 김영춘 전 최고위원 등 기라성 같은 소수 정해지만 지혜롭고 용맹한 장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불안한 출발, 불통정치를 바로잡고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14만 영도 구민을 위해서 김기호 후보와 함께 사력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한반도의 두려운 검은 먹구름이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해성공단 통행을 제한한 지 오늘로 6일째입니다. 북한 당국은
또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의 전시 철수 계획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시기를 전후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의적인 긴장 고조 위협과 벼랑 끝 전술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성공단 통행 제한을 즉각 해제하고 일련의 무력 도발 위협을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과 남북한 7천만 거리를 볼모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태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해둡니다. 우리 정부에도 당부합니다.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남북한 신뢰 구축을 기조로 침착하고 안정적인 대응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민주당의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언론들도 남북한의 직접적 대화가 해결의 실마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7천만 한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는 점 남북한 당국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4월 20국회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를 민생을 살리는 실천국회로 만들 생각입니다.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2월 대선 공약 및 민생 우선 1차 입법 추진 과제를 40개로 채택해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중소상인 지원, 검찰 개혁, 국민 안전 등 여야 공통 공약들부터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추경 예산 편성은 일자리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우리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방식은 안 된다는 점도 또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난 1일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주택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4.1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책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4월 국회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각오로 전력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번 4.24 재선거의 부산 영도구 지역의 주인공이 될 김비호 후보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비호입니다. 오는 4월 14일 영도 국회의원 재선거 승리와 총력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 영도에서 비대위회를 개최해 주신 존경하는 문희상 비대위원장 이하 당 지도부 여러분, 영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영도를 위해, 부산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신심을 담아 여러분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4.24 영도 국회의원 재선거 민주통합당 후보 김비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박근혜 정권 출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독선적인 부실 인사로 추천된 장관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하는 그 희대 인사 창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자격 없는 후보가 낙마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구호는 헌시찹처럼 버리고 사대질환, 부상치료, 노인연금 등 핵심 복지 공약이 후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심경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임기 5년을 다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스러운 얘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표주고 뺨맞은 신사가 되었습니다. 철떡같이 약속하며 개떡같이 믿었던 우리 영도에 들어와야 할 해수부의 부산 유치 공약은
단칼에 폐기 처분됐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제도역을 담보할 해수부의 부활이 자질도 안 되는 윤진숙 장관 지명 그리고 기능 제한 등으로 빈껍데기 부활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시민 모두의 염원이던 가덕신공항 유치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재선거는 박근혜 정권이 더 이상 엇나가지 않고 성공한 국정완주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프지만 국민이 과감히 회초리를 들어 경종을 울리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14만 영도 시민의 미래를 희생양 삼아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는 모렴치하고 노예한 구태 정치꾼이냐, 아니면 박근혜 정권 초기 불통 통치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물 김비호냐를 선택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영도가 이토록 엄청난 돈과 사회적 비용을 들여 재선거를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새누리당 당선자의 파렴치한 불법 금품 선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도 주민의 얼굴에 먹칠을 한 새누리당은 이런 방구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아나무인격으로 지역 연고도 없고 이미 구태 태물 정치꾼으로 심판받은 김무성 후보를 점령군처럼 무혈입승시키려고 합니다. 영도 시민의 힘을 모아 막아내겠습니다. 오만방자한 새누리당의 행태에 일침을 가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가 누굽니까? 남구에서 사선까지 했지만 한 번은 공천도 못 받아 탈당에 무소속 출마했고, 또 바로 전 총선에서는 지역 구민의 심판을 받아 컷오프에 탈락해 공천도 못 받고 불출마까지 한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힘있는 사람한테 붙어서 무소 불위로 행동하다가 지역 유권자의 철저한 심판을 받은 한물간 퇴물 정치인입니다. 그런 김무성 후보가 이번에는 대통령 만들었으니 당대표나 국회의장 하겠다고 지역구까지 바꿔 탔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던 10여 명의 자당 후보들까지 박근혜 완장차고 힘으로 제압하며 우리 영도를 능욕하려 합니다. 김무성 후보는 이렇게 철저히 우리 영도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깃발만 꽂았다고 아무나 내려보내도 당선시켜주는 호락호락한 영도가 아님을 우리 14만 영도 구민의 이름으로 단단히 보여주고자 합니다. 표로 심판할 겁니다. 사랑하는 영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 김비호는 언제나 영도 시민과 함께해왔고 또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번 이 지역에 남아 도전하는 세 번째 선거입니다. 저는 뼛속까지 영도를 사랑하는 영도 사람입니다. 지난 2008년 민주당 영도 지역위원장을 맡아 줄곧 영도 골목골목을 누리며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진정한 영도일 뿐입니다. 저는 영도를 반으로 쪼개고 슬리마를 촉진하는 고가도로 설치를 시민과 함께 온몸을 던져 반대했습니다. 영도 경제의 중심인 한진중공업 이 노사 문제 사태 당시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민주당 지도부나 그리고 언론, 시민사회의 행동을 이끌어냈습니다. 바로 국민의 요구와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실천하는 그리고 젊고 패기 있는 정치인이 바로 저 김비호인 것입니다. 저 김비호가 대선 패배로 실망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모렴치에 분노하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승리하는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낡은 정치 권력의 독점의 기나긴 사슬을 끊고 새로운 시대를 대변하는 권력 교체의 중심에 서서 저 김비호와 민주당이 한판 결전을 치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비대위원 여러분, 박근혜 정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에 화답하기 위해 당의 모든 인적, 물적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윤진숙 해수부 장관의 임명을 반드시 막고 조선해양플란트 이관 등 해수부 기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해양수도 부산과 영도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부활된 해수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질도 없는 장관의 수첩 임명과 핵심 기능이 빠진 해수부 부활 등으로 해양 성장 공약에 대한 비전과 집행할 추진력이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껍데기 해수부와 다름없습니다. 며칠 전 부산 시민의 열망으로 부활한 해양수산부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고 우라통이 치밀었습니다. 지종일관 모르쇠, 묵묵부답, 그리고 실소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정권에서도 해양수도 부산의 제도역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 영도를 해양특구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주십시오. 영도는 태종대와 해안도로 등으로 아름다운 해양 천연자원과 선사시대 유적지, 국제 크루즈항, 해양박물관 등의 역사유산과 기반시설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영도는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난과 연계관광 상품의 부재로 점차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태종대를 중심으로 해양관광특구를 개발하여 영도의 수익 모델을 창출하며 영도를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발돋움할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남권 신공항으로 가덕 신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지난 대선 시기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은 가덕 신공항 유치를 파근했습니다. 그러나 가덕 신공항이 박근혜 정권의 핵심 추진 과제에도 배제되고 여러 정황상 김해공항 증설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부산이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덕 신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도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 영도를 방문해 주신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과 그리고 비대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영도가 바뀌면 부산이 바뀌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바뀔 것입니다. 영도를 위해, 부산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저희 부산정도 생각가문에 이렇게 방문해 주신 비상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무성 후보가 영도에 와서 첫 인성이 지역 발전입니다. 자기는 거물이니까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영도에 거물이었던 김형호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도 사실로 영도를 더 낙후시켰습니다. 또 김무성 후보는 자기 당에 지원 오는 사람 아무도 없도록 영도 다리를 건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누구든지 영도 다리를 건너오십시오. 그래서 과연 부산이 어떻게 변했고 영도가 어떻게 변해있는 걸 한번 보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진짜 부산 영도의 한을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그리고 부산이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진짜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영도 다리를 건너오셔서 한번 지켜보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서민들의 예안을 들어보셔서 진짜로 이 서민들의 정책 또 실질적으로 영도 한진주범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또 영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한쪽의 권력이 얼마나 무슨 비리를 양상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영도 보궐선거 저희들 부산시당뿐만 아니고 모든 당원들, 우리 모든 위원장님들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른 비상대책입니다. 예, 서울입니다. 여기 부산에 와서 비상대책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가 전국적인 이 분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농성을 하고 있고 또 창원에서, 진주에서, 전국 도처에서 시위와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은 기본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적자가 날 것을 예상하고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공공병원의 운영 실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출신인 홍준표 지사는 공공병원의 본래 설립 취지를 몰각한 채 단지 상습상 이유, 경영상 이유 등 시장 논리에만 접근해서 경영이 잘 안 되니까 폐쇄해야 되겠다. 참 어리석은 초등학생 같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서민들이, 진주 시민은 물론이고 경남의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지 못해서 뜻있는 시민들과 우리 민주당의 장윤달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농성을 하면서 그 부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를 홍 지사는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 공약했던 의료복지 이 문제와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합니다.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 이유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별로 할 말이 없는지, 그럼 경남도가 알아서 할 얘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선을 넘어섰습니다. 대선 당시에 국민과 약속했던 의료복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진주 어려운 문제에서부터 신발을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내놓고 이어서 진주 어려운 폐쇄 조치를 취소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홍 지사는 즉각 어려운 폐쇄 조치를 취소하기를 당부합니다. 네, 다음은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입니다. 개그 콘서트보다 재밌다는 인사청문회.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던 인사청문회. 바로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자질과 능력, 리더십 측면에서 문제투성이인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지금까지 인사 참사로 불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오기 인사, 국민을 무시하는 불통 인사가 또다시 계속되는 모양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업무 공백이 길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실패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자격, 무능력, 리더십 부재의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업무 공백보다도 업무 실수가 더 큰 문제입니다. 해양 강국으로 부상해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오만과 독선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을 경종하는 것이, 경종을 울리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영도 구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십니까?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시면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을 때 이에 경종을 울리고 응징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박근혜 정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에 대해서 응징해 주시고 회초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인사 참사,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이번 재보선에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 계속돼도 좋다는 부산시민 영도 구민의 뜻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용인하겠다는 부산시민 영도 구민의 뜻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산시민 영도 구민께서 제대로 뜻을 표출해 주실 때 박근혜 정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170석의 거대 여당입니다. 이와 같은 거대 여당의 국회의원 한 석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잘못됐을 때 이것을 제대로 심판해서 우리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때 박근혜 정부도 성공할 수 있고 대한민국도 성공할 수 있고 부산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부산 지역 출신 우리 비상대책위원님 배재정 의원의 발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재정 의원입니다. 김비호 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그동안 부산에서 활동했고 국회의원이 되면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다녀보니 우리 부산이 얼마나 그동안 소외받고 낙후되어 있었는지 모르지 않았지만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영도는 더 어렵습니다. 도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외면받고 소외받았던 곳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의장까지 해도 뭐 하나 변변하게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들 아무도 원하지 않는 흉물스러운 고가도로나 만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로 재선거를 치르게 된 이곳 영도에 남구에서만 4선을 했던 김무성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영도 사람들로만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중앙당 지원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영도 사람도 아닙니다. 영도 국민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오만함을 버리고 국민들 앞에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김무성 후보가 왜 혼자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다면 아마도 대통령을 팔았을 것입니다. 지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분이 지역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영도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영도 국민의 살림살이, 영도를 사랑하고 영도를 지켜온 우리 김비호 후보에게 맡겨주십시오. 영도를 가장 잘 아는 김비호 후보가 영도 국민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사전투표제가 실시됩니다. 4월 24일에 투표하시기 힘든 분들은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가까운 동사무소에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영도 부안에 있는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서울 노원병, 충남 부여청량, 경남 함양 등 재보궐선거가 있는 다른 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선거하실 수 있습니다.
꼭 투표에 참여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참 일꾼을 뽑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병호 비상대책위원. 네, 문병호 비상대책위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의 문재인 후보님 또 당시 박근혜 후보님께서 해수부 부활을 공약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후에 해수부를 부활시킨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수부가 제자리를 찾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장관 임명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알다시피 윤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장관 할 만한 깜이 아니다, 부적격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관 임명에 있어서 도덕적인 훈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능력입니다. 특히나 해수부는 폐지됐다가 새로 부활한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장관의 위상과 임무가 중요합니다. 새로 부활돼서 정부 내에서 자기 위상도 찾아야 되고 또 앞으로 해수부에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무능력하고 부적격하다고 이미 평가가 된 사람이 어떻게 부처 장악을 하고 정부 내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고집을 꺾으십시오. 해양수산부에 제대로 된 부처 발전을 위해서 새로 장관을 임명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부산과 우리나라에 있는 해양 도시들이 보다 더 비전 있는 발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재보선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우리 김비호 후보님 당선을 위해서 어떻게 한번 구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름을 좀 고려해서 구호를 생각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비호처럼 날아올라 무너뜨려라 김무성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습니까? 김무성은 껍데기만 있는 뭔가 없는 성입니다. 그 성은 반드시 우리 김비호 후보께서 비호처럼 날아올라서 세게 돌진하면 반드시 무너뜨릴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번 재보궐선거는 대단히 큰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또 부산 시민들이 박근혜 새 정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에게 돌려준 답은 뭡니까? 국민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만한 인사, 불통, 국정 운영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또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준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들여야 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만약 새누리당의 김무성 후보를 당선시킨다면 이 정부 여당은 더욱더 국민들을 깔보고 무시할 것입니다. 어떠한 오기, 불통, 제멋대로 국정을 해도 국민들은 선거에서 정부 여당을 지지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민주통합당의 김비호 후보를 당선시켜서 정부가 독주하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면은 큰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경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영도 시민들께서 김비호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진주 의료원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과 대통령 당선 후의 모습이 편연히 다릅니다. 후보 시절에는 경제 민주화,
국민통합, 복지국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선된 후에 보이는 모습은 전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서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에는 한나라당의 흐름과는 다르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형성해 온 사람이 바로 홍준표 지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홍준표 의원을 지켜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남지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첫 작품이 뭡니까? 어렵고 돈 없는 서민들이 그나마 의지하는 공공의료기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준표 지사의 번색이었습니까?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 폐쇄의 이유로 강성노조를 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강성노조가 문제라면 그것은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대처하면 될 문제지 강성노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 없고 힘없는 환자들을 볼모로 잡아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주민 소환권입니다. 지금이라도 경남 주민들이 즉각 나서서 홍준표 지사를 소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홍준표 지사는 지금이라도 진주의료원 폐쇄 강행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진주의료원을 더 지원하고 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찾을 수 있는 따뜻한 병원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영록 사무총장이 발언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감사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사참사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동안 우리 조선과 항만 수산이 얼마나 침체들에 빠져 있었습니까? 우리 조선인과 항만 종사자, 수산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습니까? 새로운 비전과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할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는 해양수산에 대한 비전은 고사하고 전문성과 진정성, 열성마저 찾아볼 수 없는 인사였습니다. 몰라요 진숙, 백지진숙이라는 유행어와 함께 이곳 부산에서도 여론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정적 여론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이런 언급을 하면서도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윤진숙 후보자의 가진 사퇴를 거듭 촉구를 합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의 부산정도 선거에서부터 형정을 울려야 합니다. 지금 바로잡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5년은 국민 행복 시대가 아니라 국민 불행 시대가 될 것이 물을 보듯 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정부를 정신 번쩍 들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4.24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선거 대책 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선거 상황과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맞춤형 지원을 최대한 하여서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영도 선거구에서는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부산 영도에서 41% 지지를 얻었던 문재인 의원님 적극 지원을 해주도록 민주당에서 정중히 요청을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흔쾌히 표명해 왔습니다. 오늘 비대위 회의는 중앙 일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은 영도 토백이로서 진정한 신부름꾼 김비호 후보와 함께 앞으로 적절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민주당의 문재인 의원이 큰 승리의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아까 김비호 후보의 부산 영도
해양특구로 지정하는 과제를 방향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도 부산 영도 해양특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원식 원내수석 부대표입니다. 네, 오늘 사실은 박기춘 원내대표께서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못하면서 우리 김기호 위원장과 또 부산 시민들에게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선거입니다. 그 어느 선거 때보다 대통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선거입니다. 지금 정부는 밀봉의 성에 스스로 갇혀 있습니다. 인사도 밀봉이고 정책도 밀봉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상 초유의 인사 참사입니다. 빨리 고쳐야 합니다. 밀봉의 성문을 열게 해야 합니다. 안에서는 열지 못하니까 밖에서라도 힘껏 열어야 합니다. 영도 시민이 할 수 있습니다. 영도 시민이 민주당의 보낸 표는 민심의 옐로우 카드가 되어서 청와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영도에서 희망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침체된 부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김비호 후보는 젊고 유능한데 이어 전폭적인 당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원내대표단 또한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등 영도의 민심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부적격자였던 이동욱 후보자가 낙마한 후에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태가 80여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은 민주헌정의 최후의 보루를 수호할 적임자를 빨리 찾기를 합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박한철 후보자 역시 제2의 이동욱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특정 업무 경비 불법 사용, 재산 증식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출신의 공안통으로 법무부 장관에 이어 헌재소장까지 공안통이 임명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민주헌법 최후의 수호자를 검증하는 자리이기에 더 막중한 책임감으로 철저히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조정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최재천 간사, 박범계, 박홍근, 진선민 의원께서 철저히 검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수고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주의료원 사태 어제 제가 다녀왔는데 이 한마디만 전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에 가서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생명을 이어가는 한 환자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앙에서 힘있는 정치인이 왔다고 뽑아놨더니 힘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몰아내도 되냐? 홍준표도 믿고 새누리당도 믿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